오늘 경제 오도독에서는 미국 기준금리의 조기 인하 기대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 그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학과 교수시라서 제가 찾아본 논문으로는 상속세와 경제 성장률이나 할지 상속세와 뭐 실질 소득의 증가를 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증명된 논문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도 못 찾았어요. 사실 못 찾아갖고 예. 이게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건 예. 세금을 줄여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렇죠. 예. 결국은 그것이 이제 경제가 다시 조금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률 곱하기 뭐 세율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결국은 매출이 커지니까 세금도 다시 세수도 늘어나고 네. 그렇게 하는 선순환 구조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재정 쪽을 생각해 볼 때 조금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은 분배 이슈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상속세를 이렇게 깎아 주었을 때 네. 과연 어떤 소득 계층 혹은 어떤 자산 계층이 조금 더 혜택을 보고 네. 그렇지 않은 쪽은 어느 쪽인지, 그래서 이것이 누진적인 건지 아니면 역진적인 네. 건지, 그래서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유리한 건지 조금 더 적게 가지신 분들에게 유리한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세금을 100만 원을 똑같이 걷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구에게 거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단순히 저산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우리 저산으로 다 달려가자라고 네. 얘기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또 여론도 수렴해 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제가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네.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또 온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금 더 큰 판에서 보면 예. 샘 올트먼이 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은 AI라고 하는 이런 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 예. 그 AI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컴퓨터에 그냥 저희가 쓰는 반도체랑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보통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라고 하는 요거는 직렬 처리에 예. 유리합니다. A를 풀고 나서 B를 풀고 그 다음에 C를 풀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푸는 거에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예. AI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요것과는 좀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인망식으로 데이터들을 쫙 긁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데이터를 네. 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직렬 연산이라기보다는 병렬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그게 하나고, 예. 그것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추론 결과가 그러네요.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직렬 연산에 특화된 CPU랑은 좀 다르고, 그런 반도체, 기존의 반도체랑 좀 다른 AI 전용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AI 전용 반도체가 필요한 것을 예를 들어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예. 이런 회사들은 보통은 기존에 생산되는 반도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량 확보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샘 올트먼은 그것보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서부터 제작해서 제조하는 데까지 다 가야겠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수급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샘 올트먼입니다. 그렇군요. 네, 설계 디자인 쪽을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수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혹시 제조까지는 안 하겠죠, 이 사람들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조를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그 중장기적으로 제조를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제조 설비가 들어가고 예. 아주 큰 돈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초반에는
이제 TSMC 같은 저희가 파운드리 회사라고 그렇죠.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주를 받아서 제조를 해주는 이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 이 파운드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반도체를 좀 생산하고 싶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어려운 말씀 좀 드렸지만 CPU 말고 GP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카드. 예, 요거는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그런 카드인데요. 게임 잘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카드인데 요걸 이제 요걸 갖고 AI에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GPU는 병렬 연산에 굉장히 특화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GPU에 뭐 가지지 못한 게 GPU가 가지지 못한 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 AI의 두 번째 단계인 추론은 잘 요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AI에 쓰이는 GPU의 한 90%를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에서 생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샘 올트먼이 이렇게 본인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은 건 결국 엔비디아의 독점화된 AI 시장에서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더 안정적인 본인만의 반도체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우리한테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병렬형과 직렬형이 뭐 연계된 시스템 반도체가 새로운 어떤 변종의 시스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 AI 반도체가 두 가지 조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예. 번째는 효율이 좋아야 되고요. 예. 그건 당연하겠죠. 예. 두 번째는 전력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저전력이어야 됩니다. 이게 효율이 높아도 전력을 많이 먹으면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효율 저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반도체 만들 때 그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드는 AI 반도체에다가 메모리까지 이제 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주력 산업이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랑은 약간 다른 거죠. TSMC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그렇지. 위탁 생산에 특화된 기업이고 예.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위탁 생산도 하지만 주로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요걸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요거를 그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패키징을 잘할 수 있는 데가 요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가 직접 뭐 설계를 그쪽에서 하면 그거를 또는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디자인해서 야 이거하고 병렬하고 직렬형을 이렇게 붙이면 너희들이 원하는 AI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갔나 보네요. 네, 우리가 뭐 가는 과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고부가가치 고성능 반도체 쪽에 또 특화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샘 올트먼이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본인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그 제조 단계 1부터 제조 단계 마지막까지 다 맞지. 구축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경쟁 관계에 놓을 수 있는 건 잘못하면. 뭐 그런 일도 중장기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반도체 시장이 약간의 호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이런 AI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좋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주식 시장 자체는 뭐 연초부터 굉장히 좀 안 좋네요. 네. 뭐 검은 1월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뭐 이유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첫째는 작년 11월, 12월에 너무 많이 이제 올랐다. 네, 그때 이제 미국이 금리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머지않아 인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이제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 이게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되돌림- 차익 실현, 되돌림 차익 실현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우리 이제 기업 실적들이 나왔는데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철강 이런 데들이 예상치보다는 좀 잘 안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실적 부진이 반영된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예. 이제 그 대외 요소로 이제 조기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렇죠. 기대들이 조금 더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뭐 요거까지 아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사실
사실 저희 자본시장의 여러 규제들 풀었던 부분도 저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규제를 풀었는데 왜? 네, 아니 예. 규제를 푼다는 게 사실은 예. 규제가 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고 예.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의 투자자들은 그 공매도를 일종의 자기들의 투자 기법의 일부로 그렇죠.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걸 완전히 금지시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우선은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 초과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시그널은 결국 굉장히 뭔가 이쪽의 정책이 불확실하구나 여기는 중국스럽네 뭐 이런. 예,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예. 생각들로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 불확실성들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이제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들도 외국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환율이 팍팍 안 떨어지는 것도 네. 연초에 사실 연말 되면 그래도 한 1250원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거든요. 지난 연초에 1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올해 평균도 한 한국은행 보니까 1305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한 1330원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별로 안 떨어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투자해가지고 환차익도 좀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 네. 작년 초반을 조금 복귀해 볼 필요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 시장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중국은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올 거다 경기가 예.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더디었었잖아요. 맞아. 예. 그때 우리나라 환율도 사실은 우리나라랑 중국이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얽힌 게 많으니까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원화 가치라는 것이 중국 경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즉 위안화 가치랑 좀 연동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위안화가 좋을 때 원화도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위안화가 안 좋을 땐 원화도 안 좋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억울한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디스카운트가 좀 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작년 초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엔화가 안 좋으면 원화도 좀 안 좋았다가 예. 위안화가 안 좋으면 원화도 좀 안 좋았다가 네. 거기다가 미국에서 뭔가 금리에 대해서 조금 빨리 올릴 것 같다, 오래 올릴 것 같다, 안 좋은 시그널 들어오면 또 원화가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다른 국제 통화에 비해서 조금 원화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저평가될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들어온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원화 가치가 이렇게 생각보다 잘 안 올라오고 있는 거에 네. 단순히 미국이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뒤로 밀려서일 뿐만이 아니고 예.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중국 작년 4분기 경제 지표 나왔는데 GDP 성장률은 생각보다 조금 낮았고 그리고 12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와 보니까 디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중국 주택 가격이 작년 12월에 그렇죠. 예, 사상 최대로 많이 빠졌고 중국이 생각보다 고전하네. 예. 이런 부분이 물려 있는 것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예.